예, 안녕하십니까. 저 화성문화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명수라고 합니다. 예, 오늘 지금 보시는 강의는 2020 화성지역학 강의고요. 2015년부터 저희 문화원에서 그리고 또 지역학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진행해오고 있었는데요. 저희 코로나19와 관련된 비대면 상황 때문에 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 화성지역학 수업은요, 화성시에서 지원해 주시고 화성문화원에서 만드는 그런 수업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그동안 화성지역학 수업에서 이옥 선생과 관련된 강의를 해주셨던 박승민 선생님께 12강에 걸쳐서 이옥 선생에 대해 작품과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그런 긴 시간의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여러 강좌를 또 듣고 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말이 자꾸 꼬이네. 네, 네, 박수민 선생님 또 소개하겠습니다. 고전문학을 전공하시고 한양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박수민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 고전문학자 박수민입니다. 예. 자, 우리 지금 이제 세 번째예요. 예, 네, 세 번째입니다. 네, 저 처음 두 번 해봤는데 어때요? 예. 좀 또 괜찮은가요? 예, 두 번째 강의에서 저는 그동안은 이옥 선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때 김려의 문집에서 네. 이렇게 이옥 선생의 작품들이 발굴됐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조연의 역할로만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네. 김려라는 친구 때문에 이옥 선생이 이렇게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김려 선생의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들을 수 있어서 평소보다 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김려도 정말 우리가 충분히 이제 앞으로 이제 연구를 더 해봐야 될 분인 것 같아요. 되고 또 이제 이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도 또 김려 선생을 같이 이렇게 더 이제 연구자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가 같아요. 예, 연구자들이 관심을 네, 가져야겠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고요. 네. 좀 빼먹었는데 네. 여러분 이 모든 이 강좌의 교재와 파워포인트는 설명란에 유튜브 설명란에 있으니까요. 혹시 다운 안 받으신 분들은 한번 설명란에 가서 다운 받으시고 그렇게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또 앞에서 미리 이제 해야 될 얘기를 해 주셨고요. 또 오늘 그러면 또 이옥과 함께 또 좋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은요, 한번 이옥과 꽃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출발을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 이옥과 꽃이요. 이 강에서도 꽃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한번 그 꽃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예. 일단 한번 하기 전에 어떻게 꽃은 좀 좋아하시나요? 사실 제가 네. 이 꽃이 예쁘지 않다 이런 건 아닌데 네. 꽃이란 건 계속 신경을 써주고 이렇게 사랑해줘야 되는데 네. 이렇게 짐승들은 저한테 배고프다고 와서 짖기라도 하는데 꽃은 네. 그렇게 조용히 이렇게 있어서 네. 제가 꽃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생물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꽃은 내가 기르면 안 되겠구나. 네. 그래서 꽃을 좀 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꽃을 기르지 않는다. 왜냐면 죽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너무 가슴이 아프고.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가슴이 아프셨어요? 그렇죠. 이 꽃이 이렇게 예쁘다가 이렇게 시들시들해지는 게 네. 내가 좀만 신경 써줬으면 이 친구가 더 예쁘게 계속 있었을 텐데 네. 시들었구나 나 때문에 이런 마음이 되게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짜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데 저 순간적으로 조금 놀란 게 사실은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신 게 예. 그게 이제 이옥의 그런 어떤 미의식이에요. 꽃에 대한 정서가. 그런가요? 네. 지금 어리둥절하시죠? 왜 그런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예. 얘기를 들려드릴 테니까 지금 말한 게 왜 이옥의 정서와 통하는지 예. 오늘 한번 좀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고요. 질문들은 한번 싹 훑어보시죠. 한번 훑어주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옥을 이해하는데 왜 꽃인가? 도대체 꽃이 무엇이며? 기왕이면 우리가 꽃을 갖고 하니까 한번 고전시대 꽃의 문화적인 의미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옥이 꽃을 얼마나 사랑했으며, 그 다음에 이옥의 대표적인 작품, 화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꽃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홍보동에 놀러 간 이야기, 요 두 개를 가지고 이옥의 어떤 꽃의 감수성을 이렇게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이옥을 이해하는데 도대체 이제 왜 이제 꽃이냐? 예. 그때 1차적으로 이옥은 자기가 꽃을 정말 가장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늘 꽃이 자라는 마당에서 이제 태어났고요, 자랐고요.
그다음에 죽을 때까지 늘 꽃과 같이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제 이욕이라는 사람의 감수성을 이해할 때 예. 이 꽃이라고 하는 게 이욕을 이해하는 그런 핵심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자, 그럼 이런 궁금증을 안고 먼저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예. 이제 꽃이란 정말 무엇인가? 아까 이제 꽃을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안 기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약간 좀 핑계 쪽으로 핑계일 수도 있다. 아니 그냥 그렇다고 와이프는 해주세요. 굉장히 핑계라고 생각을 아니요, 그렇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아, 그래야 예, 이제 그렇게 오늘 생각하겠습니다. 이욕을 이야기하는데 되게 도움이 돼요. 예.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꽃 하면은 되게 뭐 예전에 어떤 여인의 어떤 그런 이제 아름다운 얼굴을 꽃에 이제 많이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이 꽃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제 세상에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미를 이야기할 때 늘 이 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꽃 하면 아름다움의 대명사. 예, 그런 것 같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저기 그 재밌는 얘기 짧게 하나 얘기를 하자면은 예. 여기 사실은 요건 이제 미인 얘기하려면은 되게 할 얘기가 많은데 좀 제가 그런가요? 머릿속에서 좀 잠깐 이제 정리를 하고 줄여야겠어요. 일단 우리나라 고전만 보자면 예. 고전 시대에 만약에 미의 대명사면 혹시 지금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래나 모르겠네. 고전의 미의 대명사면 양귀비. 근데 그건 중국 사람 맞아요. 조선이라 그랬죠? 만약에 우리 조선이라면 황진이. 떠오르긴 할. 아마 많은 사람들이 황진이 얘기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겠네요. 저는 네, 맞아요. 황진이고. 근데 이 저 신라 시대 때 수로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좀 들어는 보셨어요? 사실 제가 들어봤지만 좀 모른 척 하겠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예. 모르는 척 할 필요 없어요. 근데 네. 그렇게 자세히 못 알아서 허나가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글을 읽어봤기 때문이잖아요. 예. 그죠? 제가 이제 고전 번역원에 이렇게 이제 글도 쓰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쓴 적이 있는데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허나가 얘기를 하는데 이 수로 부인이 실존하는 이제 인물인지 가상 인물인지가 살짝 헷갈려요, 사실은. 예. 근데 어쨌든 그 실존 인물로서는 황진이가 탑이고 약간 가상의 인물까지 합치면 수로 부인이에요. 우리 어떤 기록물 속에서는. 예. 근데 이제 이 수로 부인이 얼마나 예뻤냐? 그 여러 가지 잡신들이 이 수로 부인을 다 탐내요. 예. 막 뺏어가려고. 어. 이제 그런 사람이다 알아두시고. 예. 이제 그 헌화가를 이제 봤다니까 그러지만 이제 그 강릉태수로 부임하는 길에 아내가 돼서 딱 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 벼랑 위에 이제 꽃이 하나 딱 이제 피어 있었어요. 예. 그게 사실은 정확하게 철쭉꽃이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예. 꽃이 하나 딱 피어 있으니까 수로 부인이 누가 나를 위해서 저 꽃을 따다 줄래? 야, 이게 참 그 클리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벼랑이니까 이제 주변에 뭐 이렇게 건장한 남자들도 있었지만 그 올라가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누가 함부로 자기 이제 목숨을 걸고 가겠어요. 근데 그때 참 암소를 끌고 가는 한 그 저 노인네가 예. 늙은 노인네가 딱 가더니 이제 그 뭐죠? 그 고삐를 갖다 수로 부인한테 딱 맡기면서 자줏빛 바위가에 잡아온선 암소 놓게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신다면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이게 이제 헌화가잖아요. 그러면서 샤샤샥 올라가서 꽃을 꺾어서 수로 부인에게 줬어요. 자, 근데 여기서 늘 제가 궁금했던 게 아니 그 일단은 노인네가 도대체 그 올라갔다는 게 일단 신기하지 않아요? 그때는 막 노인이 한 40대도 노인이고 그런 거 너무 이상한 접근을 했네. 그러니까 노인의 개념이 다르다. 예, 결혼도 16살이 관연이면. 네네. 제가 결혼 30년 차가. 예전 시간에 이제 16살에 이제 맞아요. 결혼했기 때문에 40이 노인이다. 뭐 사실은 옛날에 40을 노인이라고 표현한 거 맞아요. 그런가요? 그게 틀린 거는 아닌데. 자꾸 뒷걸음질로 네, 치치를 그러니까 꼭 잡네. 틀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상식적인 범주로 가서 어쨌든 진짜 노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 그런데 어떻게 그 노인이 그 올라갈 생각을 했을까? 그만큼 이거 내가 아름다워서. 네. 왜냐면은 그만큼 누가 아름다워서. 수로 부인이. 맞아요. 아니 그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예, 노인네라고 그렇죠. 미에 대해서 그리워하지 않겠어요? 영화도 예. 하나 있더만요. 그래가지고 그런가요? 은교라는 영화 있죠? 은교요? 네네. 그래서 그건 뭐 각자 뭐 보시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시고요. 예. 미를 탐하는 거는 모든 인간이 똑같아요. 나이와 관계없이. 근데 예.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 그러면 그 노인이 그 수로 부인은 왜 하필 벼랑 위에 있는 꽃을 탐했을까? 이게 그러니까 미는 미를 알아봐요. 왜 그거죠?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 거 있죠? 미의 고수 수로 부인이 예. 이런 하찮은 꽃이 아니야. 벼랑이 있는 꽃. 그 미의 그 고수.
예. 그걸 알아본 거예요. 벼랑에 있는 네, 걸 그러니까 알아보고. 저는 그래서 그걸 미와 미의 만남이다. 아. 그래서 이제 그 벼랑 위에 있는 꽃을 얘기하기 위해서이고 예. 미를 갖다가 탐하는 거는 노인이라고 해도 있을 거다. 나이랑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일반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아, 그래요? 그 견우 노인이 예. 어떤 신이 견우 아, 맞아요. 노인으로 저도 신이라고 들은 것 이렇게 같아요. 이제 변신을 했을 거다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봐도 된다고 봐요. 아, 그 예. 견우 노인이 그 마을에 사는 분이라면 벼랑의 지리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가면 샥샥샥 그럼요.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그거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인간의 어떤 미에 대한 상징,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이해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미, 아름다움은 누구나가 탐하는데 예. 그 가운데 꽃이 그 미의 상징이다. 꽃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사물이다. 이게 이제 꽃이에요. 아니 그 뭐 특별히 최고의 것을 얘기할 때 뭐의 네. 꽃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맞잖아요. 뭐뭐의 꽃 이런 예.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꽃이 갖는 그런 미적 상징이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우리 저 고전 시대 이 꽃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꽃을 윤리적으로 봐요. 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아니요. 저는 그래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 말씀드리면 네.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어디서 들은 말인데 네. 예전에는 이렇게 가수를 좋아해도 음악성이 좋아서 좋아하는 거지 네. 잘생겨서 좋아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80년대 가수들을 좋아할 때. 네, 좋아할 때. 네, 근데 그런데요? 어떤 가수 그러니까 네. 뭐 서태지나 뭐 이런 그 겉모습을 막 좋아하고 오빠 할 수 있었던 가수의 시대부터 그 대중음악의 역사가 갈린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난 솔직히 그냥 얼굴이 잘생겨서 좋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네.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게 더 좀 뭐랄까 더 좀 천박하고 그런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솔직하고 진짜 욕망을 드러내는 거라서 그게 더 가치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강원 선생님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꽃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전 시대 꽃이 윤리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거는 이 꽃의 이 아름다움에 미혹되면 안 되기 때문에 꽃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매화래 그 모란의 그 화려함보다는 수국의 소박함을 사랑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기준을 들이 되지 않았을까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저 이해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너무 이제 아무튼 되게 그 저 차원 높게 이제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아, 그런가요? 서태지를 이제 그 자체로 만약에 좋아한다.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미적으로 좋아하는 거고 예.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의미 뭐 음악을 갖다가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런 거는 윤리적으로 보는 관점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비유를 내가 하자면. 음악이 좋으니까 하는 그렇죠. 거지 얼굴 잘생겨서 네, 하는 네,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어쨌든 고전 시대 꽃을 윤리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는 이제 고전 시대의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 사물을 볼 때도 예. 이제 주자의 그런 경물 취지의 정신으로 봐요. 그렇군요. 이 경물 취지를 이제 설명을 하려면 좀 기니까 예. 어쨌든 그 사물을 궁구해서 알매 이른다는 건데 그러면 거기서 그 경물 취지의 목적이 뭐냐? 인간의 어떤 내면 탐구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인간의 내면을 좀 수양하거나 그럼 어떤 인간이 되는 거냐? 이거는 사실 두 글자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고전 시대 사대부가 추구한 인간형 두 글자. 군자. 그렇죠. 군자. 저도 좀 공부했어요. 군자의 반대는 군자 시정잡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시정잡배. 그거를 흔히 소인이라고 불렀어요. 소인배. 그래서, 네, 군자와 소인으로 이제 나누어서 늘 군자가 되기 위한 그런 가정인 거예요. 예. 예전에 어떤 모든 그런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예. 그래서 꽃을 볼 때도 이게 막 그냥 그렇게 내가 어떤 꽃 자체가 좋아서 사랑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완물상지라고 해요. 완물상제. 자, 그러면은 조금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 여기 한번 좀 보세요. 한번 좀 읽어보실래요? 청천자가 어느 날 저녁에 뜰에서 구부정하게 네. 엎드려 흙을 북돋아 나무를 심는데 지겨울 줄을 알지 못했다. 어떤 객이 찾아와서 말했다. 자네가 꽃을 키우는 양생의 기술은 내가 벌써들어 알겠네. 그러나 육신을 수고롭게 하고 힘을 근실히 들여서 그 눈을 기쁘게 하고 그 마음을 어지럽게 하여서 외물의 부림을 받게 되었으니 이는 무슨 까닭인가? 네, 그래서 이제 청천자가 이 꽃을 지금 가꾸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눈을 기쁘게 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제 감각을 갖다 탐닉하게 하는 건데 그렇군요. 마음을 어지럽게 그래서 우리 내면을 병들게 해가지고 외물의 부림을 받게 되었으니 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찌 그 뜻이 상하지 않겠는가? 이걸 이제 완물상지라고 해요. 완물상지라는 게 뭐냐면은 완물 어떤 그 물 쓸데없는 물건을 감상하다 보면 예. 상지 뜻을 잃는다. 도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도 인간의 내면을 좀 이렇게 수양하는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괜히 그거를 갖다가 지금처럼 취미 생활로 보다가 예. 어떤 도를 잃어버린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여기 이제 눈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어지럽게 하여서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인 거예요. 제가 딱 그런 거 했어요. 아 그래요? 도를 잃었어. 그렇죠. 우리 시대의 어떤 그런 모든 꽃을 기르고 취미 생활은 다 완물 상징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것을 가지고 뭐 어떤 내가 도덕을 수용하고 아까 그 윤리적인 관점 없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러면은 꽃을 지금처럼 보면은 완물 상징한다. 자 보세요. 그 다음 글도 이것도 한번 좀 읽어보세요. 내가 한가하게 지낼 때 동서 양쪽에 섬도를 쌓고 약간의 화해를 심었다. 매일 좋은 날 화창한 날씨를 만나면 이리저리 거닐며 시를 읊었으니 사물을 완상하는 흥취가 은연중 마담과 섬돌 사이에서 흘렀다. 진실로 궁적함을 달래고자 한 것이지 감히 아름다움을 즐기려는 것은 아니었다. 요컨대 정명도 선생의 완물상지의 경계를 가슴속에 새겨서 그의 젖어들어가는 걱정을 없앨 것이다. 네, 여기 이제 나와 있잖아요. 내가 아름다움을 즐기려는 게 아니고요. 완물상지의 경계를 가슴에 새겨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젖어 들어가는 걸 없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약간 이거 나는 보는데 나는 다 정신 차리고 있어. 네. 이거 보는데 미혹되지 않고 있어. 뭐 이런 느낌이. 그죠? 그게 되게 웃기잖아요. 사실은. 그렇네요, 약간. 네,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사군자라는 말이 있어요. 사군자가 뭐냐면은 뭐죠? 사군자? 매란국조. 그렇죠. 매와 매난초, 난초. 국화, 대나기 이제 군자의 꽃이라는 거예요. 예. 그 그래서 정도는 알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윤리적인 관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꽃에다가 군자의 꽃이라고 하는 윤리를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화를 감상하는 거는 거기에서 내가 어떤 그런 군자의 덕성을 함양하기 위한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군자예요. 그걸 보면서 내 군자됨을 수양한다라는 의미예요. 매화를 보고서는 뭐 매화를 뭐라 그러더라? 아치고절? 암양부동. 예. 난초. 이게 암양부동이에요. 매란, 국화는 오상고절. 아, 맞아요. 네, 대나무는 나무인가요? 꽃인가요? 참? 대나무가요. 예. 제가 알기로 꽃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거 불확실하면 안 되는데. 예, 어쨌든 요거 만약에 틀리면 감안하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요거 만약에 틀리면은 그 밑에다가 좀 적어 주세요. 욕은 말고 그냥. 네, 제가 알고 있는 그 상식에서 대나무는 나무라고 쓰지만은 어떤 그 생태적인 특성에서는 꽃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대나무는 어쨌든 세양고절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옛 사람들은 이렇게 꽃마다 그 독특한 그런 어떤 이제 품성을 갖다 덧붙이는 거예요. 예.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국화는 늘 은자의 꽃이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꽃마다 그 어떤 그 개인의 어떤 덕성을 이렇게 덧붙여서 예. 그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늘 관습적인 틀이 있어요. 상징하는. 그러니까 국화는 무조건 만약에 고전시대 국화가 나온다. 시험 문제, 뭐 수능에. 예. 그럼 이 상징은 뭐겠어요? 국화나 대나무나 또는 아까처럼 매화 나오면 100%예요. 그 상징. 대나무가 절개라는 건 되게 많이 해요. 맞죠. 그런 거죠. 절개, 지조, 군자 셋 중에 하나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관습적인 거죠. 저도 이제 그 예전에 원주에서 구비문학 조사 다닐 때 네. 그때 조사 저한테 이렇게 친하게 되신 분이 자기가 직접 글을 써주셨는데 선비는 매화는 겨울에도 향을 잃지 않고 네. 선비는 그렇죠. 뭐 그런 얘기를 막 써주셨어요. 맞아요. 특히 이제 매화는 정말 고고한 선비를 뜻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관습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늘 꽃에도 수준이 다 달라요. 예. 사람만 군자 소인만 있는 게 아니라 꽃에도 군자 소인이 있어서요. 1등급부터 9등급 꽃까지 있는 거예요. 4군자는 다 1, 2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저 9등급 보니까 7, 8, 9등급은 담장이에 많이 핀 거 또는 어떤 붉은색 계열 이런 것들이 7, 8, 9에 속했어요. 그러면 뭔가 무대기로 핀 거 이런 거 있죠. 뿌리 깊은 적폐네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꽃도 차별을 했어요. 어쨌든 그렇네요. 예. 그게 이제 조선 시대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그 선비들이 꽃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점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고 이욕의 꽃에 대한 관점을 이해해야 예. 이제 이욕의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한번 그러면 볼까요? 예. 자, 이욕은 얼마나 꽃을 사랑했는가? 예. 이욕의 호 대부분이 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작품이 꽃을 제재로 삼고 있고요. 예. 요 근거를 대볼게요. 이욕의 호가 매사, 매암, 화석자, 그다음에 뭐 매화, 외사, 뭐 도화, 유수간주인 많죠. 다 꽃이죠. 저게 다 호입니까? 호가 저렇게 많아도 되는 거예요? 제 사실은
호가 그냥 네. 기본적으로 10개는 기본이고요. 아, 그래요? 제가 이제 지금 알고 있는 상식으로 고전 시대 호가 가장 많았던 그 지식인이 누군지 아세요? 아, 이건 지금 잘 누구냐면은 모르겠습니다. 추사 김정희. 아, 뭐 하여튼 300개 이상이래요. 아,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500개라는 말도 들었는데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지금 300으로 줄인 건데 와. 만나는 것마다 다 호로 삼으셨나 봐요. 오. 근데 옛 사람들은 저렇게 다 이제 어떤 호가 많았는데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걸 보면서 어떤 꽃이 많아요 지금. 매화꽃이 많네요. 그럼 이제 이럴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이욕이 무엇을 좋아했다? 어떤 꽃을? 매화꽃을 좋아했다라는 걸 추론할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호를 삼을 때는 자기 어떤 집이나 동네를 갖다가 호로 삼는 경우가 그게 가장 흔해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면은 매화와 관계된 어떤 그 동네가 그러니까 이욕이 사는 동네가 매화가 많거나 예. 매화와 관계된 이름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저기 보면은 매화외사라고 지으면 매화와 관련된 동네가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매화동. 그러니까 저희가 매화산. 저희가 지와리가 네네. 제가 예전에 그 지명 사전 같은 것들을 네. 보면 네. 1914년 일제가 이제 그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네. 지와리로 이제 여러 가지 지명 중에 지자, 화자를 합쳐서 지와리로 지을 때 네. 그 안에 그 화자가 매화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매화동이요. 그 화량진성과 네네. 와룡산관이 같이 있던 지와리에 네. 매화동이 있었다는 게 아. 아까 선생님 말씀이랑 네. 좀 이렇게 일맥 이렇게 상통하는 것 이거죠?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걸 한번 보세요. 뭐 이건 이게 다시 또 연구를 또 해봐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매화동이 그 이옥이 살고 있었을 동네일 확률이 진짜 높아요. 그래서 지금 지와리 아래 있다니까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그 지명을 옛날 지명을 봐서 매화동이 어딘가를 추적을 해보시면은 예. 그 이제 지와리 안에 있으니까 예. 거기가 실질적인 이옥이 사는 동네일 확률이 높아요. 물론 만약에 예전에 제가 그 이옥의 생가 예, 그거 지와리에 지금 어느 있는, 정도 지금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했지만은 예. 그것과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좀 더 어떤 이옥의 그런 어떤 동네를 조금 더 가깝게 이렇게 추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옥의 다 이렇게 이제 꽃과 관련되고 꽃과 관련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옥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나는 꽃을 너무 사랑해서 하루라도 꽃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뭐더라? 화국삼사. 그렇죠. 화국삼사라고 하는 그 책을 지어요. 아, 이옥이요? 네. 근데 전해지지가 않아요. 이게 좀 아깝죠. 이것도 여러분 저희 어딘가 발견되면 그 그야말로 창고 같은데 한번 쿡쿡 찔러 보십시오. 네. 고택에 사시는 분들. 진짜 특히 그 동네. 예, 동네. 그렇죠. 그 동네. 동네 무슨 맞아요. 고택 아니 뭐 있어도 가능성으로 보자면은 화성 지와리 쪽이 뭔가 어딘가 이렇게 나오면 정말 좋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예. 네네. 좀 더 보십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꽃 이야기에 나타난 이옥의 꽃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가를 볼 텐데 예. 세 가지를 적었죠. 이옥은 꽃을 감각적으로 본다, 미적으로 본다, 차등을 두지 않는다. 아까 제가 조선시대 선비들은 다 꽃에 차등을 두었고 윤리적으로 봤고 예. 그러면 그건 감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면으로 보는 거거든요. 꽃을 내면으로 봐요. 자, 그럼 뭐가 어떻길래? 예. 한번 이제 요 부분만, 요게 이제 화설이에요. 화설이라는 그 작품인데 한번 요 부분만 읽어봅시다. 예. 시험 삼아 높은 언덕에 올라 저 네. 성루 장안의 봄빛을 바라보노라면 무성하고 아름답고 훌륭하며 곱기도 하다. 네. 흰 것이 있고 붉은 것이 있고 자주색이 있고 희고도 붉은 것이 있고 노란 것이 있으며 푸른 것도 있다. 네. 일단은 뭐 여기 하나를 한번 더 일단 읽어보고 제가 예, 얘기하는 게 그러시죠. 날래나? 그럼 하나를 더 읽어보겠어요. 야, 나는 알겠노라. 푸른 것은 그것이 버드나무인 줄 알겠고 노란 것은 그것이 산수유꽃 구라화인 줄 알겠고 흰 것은 그것이 매화꽃, 백꽃, 오약꽃, 능금꽃, 벚꽃, 귀룽화, 복사꽃 중 벽도화인 줄 알겠다. 붉은 것은 그것이 진달래꽃, 철쭉꽃, 홍백합꽃, 홍도화인 줄 알겠고 희고도 붉거나 붉고도 흰 것은 그것이 살구꽃, 앵두꽃, 복사꽃, 사과꽃인 줄 알겠으며 자줏빛은 그것이 오직 정향화인 줄 알겠다. 네, 좋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뭐 굉장히 많은 꽃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앞부분부터 보면은 여기 뭐 흰 것도 있고 붉은 것도 있고 자주색, 예. 붉은 것 다 노란색 다 얘기하고 있죠. 예, 예. 이거는 지금 감각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시각? 네, 지금 근데 이게 한 가지 시각이 아니라 보면은
계속 그 저 자주색 모든 색을 갖다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거를 이제 감각의 탐닉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 다른 이제 작품을 보면 이런 게 없어요. 이렇게 어떤 시각의 탐닉이 자기가 보는 꽃의 색깔을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작품을 보면 이런 게 없다는 없어요. 거죠. 네, 이런 거 없어요. 진짜 뭐 이렇게 읽어봐도. 그리고 보세요. 모든 꽃을 다 지금 쓰고 있어요. 물론 저 중에 분명히 1등급부터 9등급 섞여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거를 외울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딱 보면 느낌이 와요. 그래서 대개 이제 다른 어떤 시인들의 글을 보면은 아까처럼 사군자,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다 이거를 이야기하지. 예. 거기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런 꽃을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옥은 그 꽃을 보면은 매화부터 7, 8등급 뭐 살구꽃이니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예. 꽃에 차등을 두지 않아요. 꽃에 차등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은 인간관인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를 말해줘요. 아, 저도 그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 했어요? 아니, 네. 그 딴 게 아니라 이제 네.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사람만 골라서 뽑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각자 가진 재주를 잘 조화시키는 게 요즘의 리더십이고 네, 과거의 그렇죠. 리더십은 좋은 것만 뽑아서 모아놓는 것이 과거의 그런 네. 뭐 경영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조직 문화라면 네. 요새 각광받는 건 각자의 그 장점들을 살려서 그 사람을 그죠. 다 모두 품어 안고 가는 게 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아요.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각자 사람마다 예. 다른 그런 재능이 있고, 예. 그렇죠? 잘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살펴 주면서 하는 게 진정한 리더십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옥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딱 맞는 그런 리더십을 갖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정치에 입문하셨으면 또 이렇게 그렇게 잘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상상해 맞아요. 보면. 그러니까 가리지를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런 태도가 진짜 우리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런 거를 통해서 저는 이제 나중에 그 연암에 생택을 쓰기를 할 때도 좀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은 예. 어떤 그런 사물에 대해서 요거는 좋은 꽃, 나쁜 꽃 이렇게 가리는 게 아니라 예. 모든 꽃들을 다 감싸 안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색깔도 난 요 색만 좋아, 뭐 특정한 색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색을 다 포용하는 그런 연암의 시선이 자꾸 연암 죄송합니다. 이옥의 시선이 예. 자꾸 이렇게 연암이 그러나, 전공을 너무 그런 것도 있지만 이옥을 자꾸 이제 연암과 이렇게 이제 같이 해주면 이제 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 어쨌든 이옥에 이런 어떤 차별을 두지 않는 그런 시선이 예.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생태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모든 존재를 갖다가 두루 차별하지 않고 인정을 해주는 시선이 굉장히 이제 생태적 사고 중에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로 이옥이야말로 그런 생태적 사고에 걸맞는 인간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것도 이제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좀 길기는 한데 요거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예. 보세요. 그 가운데 보면은 뭐 비에 젖은 꽃은 파리해 보이고. 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비에 젖은 꽃은 파리해 보이고 네. 바람을 맞이한 꽃은 고개를 숙인 듯하고 안개에 젖은 꽃은 꿈꾸는 듯하고 네. 인에 낀 꽃은 원망하는 듯하고 네. 이슬을 머금은 꽃은 뻐기는 듯하다. 네, 이제 그만 읽읍시다. 왜냐하면은 뒤에 할 얘기가 너무 많네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 이옥의 글쓰기가 정말 되게 달라요. 독특하네요, 시선이. 그리고 그냥 어느 봐도. 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걸 다 적어내려고 해요. 근데 어쨌든 그걸 보고 자기 느낌이 그랬다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뭐 생각을 바로 그냥 일필이주로 쓰는 그런 이제 스타일의 작가. 예. 자, 그런데 예. 이제 이 뒷부분이 정말 재밌어요. 예. 이걸 좀 읽어볼까요, 뒷부분에서 제가? 일단은 그 전에 제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옥 자신이 예. 봄날에 사람들이 다 꽃 구경을 가는데 가지를 않고 집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웃집 사람이 궁금해서 물어봐요. 자네는 다 남들은 꽃 구경 가는데 왜 이게 집 안에 처박혀 있어? 꽃을 좋아하지 않는구만. 그러니까 이제 이옥이 하는 말이 그렇지 않다네 하면서 이제 그다음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큰 은혜는 은혜를 네. 끊고 큰 자비는 자비를 끊고 큰 동정심은 동정심을 끊고 네. 큰 사랑은 사랑을 끊는 법이라네. 네. 경상의 지위에 올라 천종의 녹을 받는 것을 어느 누가 좋아하지 않겠는가. 네. 오직 은사가 이를 가장 소중히 좋아하지만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남에게 빼앗길까 염려하는 까닭에 처음부터 그 자리에 거하지 않는다. 네, 여기서 이제 기억이 나는 게 큰 사랑은 사랑을 끊는다. 큰 사랑은 사랑을 끊는다. 아까
아, 네, 아까 그게 이제 떠오르죠? 그건가요? 네, 그 여기 좀 연결이 너무 되잖아요.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쓰러지는 것이 그것이 안타까워서 꽃을 기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제 큰 사랑은 사랑을 끊어요. 자, 그다음 거 한번 좀 볼게요. 여기 예. 한번 읽어보세요. 예, 깊숙한 안방 부드러운 베갯머리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가까이 하는 것을 어느 누가 좋아하지 않겠는가. 오직 석가모니가 이를 가장 좋아하지만 이별과 그리움이 두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귀지 않은 것이다. 붉고 흰 온갖 꽃들의 품위 있는 빛깔과 고운 향기를 어느 누가 좋아하지 않겠는가. 오직 내가 이를 가장 좋아하지만 봄날 비바람과 함께 떠나감을 두려워하는 까닭에 처음부터 지니지 않는 것이다. 네, 끝에 말이 멋있잖아요. 봄날 비바람과 함께 떠나가는 게 두려워 처음부터 지니지 않는다. 너무 사랑하니까 더 네, 새롭게 그죠. 시작하고 네. 하는 게 무섭다는 얘기인가요? 네, 저기 그 석가모니가 원래는 가장 여인을 좋아한 욕망한 분이었대요. 근데 이별과 그리움이 두려워서 욕망을 끊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래요. 저기 보잖아요. 그런 시선은 좀 재밌죠. 예. 어떤 종교를 떠나서 그러면서 예. 네, 내가 오히려 이 꽃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것이 봄날 비바람과 함께 떨어지고 떠나가는 게 두려워서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않는 거야. 이별과 그리움이 두려워서 만나지 않겠다. 그렇죠. 이게 그런 경험 해보세요. 너무 이제 좋은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상대방이 떠날까봐 두려워서 말하지 않는 거. 근데 대부분 지금 짝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짝사랑. 시작을 하기 전에 마음이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요즘 젊은이 정서는 좀 안 맞죠? 그게 양가적인 거죠. 이제 맞아요. 그 대부분 그게 야 고백해 그러는데 이 고백하는 시점과 네. 타이밍과 상대방의 마음을 어느 정도 확인하느냐에 따라서 고백이 폭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고백이 폭력 그렇죠. 눈치껏 해라 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썸이란 게 그래서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네. 너무 멀리 넘어왔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한번 두려워해 보는 감정을 또 느끼고 좀 소중히 하는 게 결국 또 진짜 사랑을 하고 진짜 좋아하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네, 좋게 맞아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이제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분도 있을 테지만 그런 분들도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좋아하면 좋다고 말을 해야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어떻게 그렇죠. 좋은데 예. 어떻게 떠나가 뭐 이제 이런 생각하는 분도 사랑한다고 있었고. 뭐 사랑해서 그렇죠. 헤어진다는 소리는 네. 나쁜 소리다. 네, 그러나 이제 예. 우리 동양의 어떤 전통적인 정서는 또 뭐 진달래꽃처럼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는 뭐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근데 아니, 요즘식으로는 아리랑이요. 나보기가 뭐 엮여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뭐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라 이렇게 이제 저주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정서는 나를 내 뭐죠?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 이런 또 옛날에 그 정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정서도 네. 한참 앞선 거라는 그렇죠. 말씀. 네, 옛날에 전통적인 동양식 정서고 이 현대인의 정서는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좋으면 바로 첫날 난 네가 좋아 빠바박 말로 하고 그리고 그냥 일주일도 안 돼서 벌써 사랑하고 그런 얘기예요.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 일주일 다 안에 일어난 얘기거든요. 이제 그 정서는 다른데 조정서는 동양의 좀 전통적인 정서가 가깝기는 해요. 굉장히 섬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욕을 지배하는 정서가 이렇게 뭔가 쓰러지고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애상감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예. 저 비바람과 떠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멀리한다. 이 정서는 우리가 정말 옛 동양 사람들이 뭐 그 노래 혹시 아세요? 눈으로 말해요, 살짝이 말해요. 그 노래 아세요? 그 노래는 네. 제가 그 지역학 시간에 들었던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네, 맞아, 그죠? 선생님이 많이 남들이 말씀하시죠. 알지 못하도록. 못하도록. 예. 옛날은 그런 식으로 해요. 아니,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어떻게 살짝이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이심전심 뭐 이런 거 강조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좀 이게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 그 노래보다는 이제 네. 글로 봤을 때 네. 그 좀 아련함이나 이런 게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그죠? 감성은 예, 요새는 좀 그런 것 그렇죠. 같습니다. 요새는 좀 안 맞죠. 요새는 그냥 대중가요의 감성은 네, 아니네요. 맞아요. 요새는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하는 걸로. 예. 그러나 이제 그것이 너무 애절하고 또 너무 사랑이 클 때는 또 이욕의 말이 와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예. 그것이 떠날까봐 두려워서 이제 그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냥 그러니까 주변에만 맴도는 이제 그런 마음도 아마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이제 그런 감성이 바로 이 꽃 이야기에 나타난 미식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좀 진행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예. 그 바로 이욕의 꽃에 대한 미식은 저는 이제 처연한 아름다움이다. 예. 비바람과 함께 떠나가는 게 두려워서 차마 즐기지 못하는 마음.
근데 사실 대부분 이제 한번 큰 용기를 내기 전까지는 마음이 저럴 것 같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그래서 첫사랑일 경우에는 또 어떤 저런 감정이 이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현대 안 맞는다고 하지만 다들 가지고 있는 감정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래,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 지극한 어떤 그 사랑은 이렇게 그 두렵기 때문에 예. 차마 그걸 즐기지 못하고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어떤 사랑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욕이 이런 꽃에서 느끼는 미적 체험을 말하자면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소멸의 이야기다. 이게 제가 이욕의 작품을 읽으면서 어떤 느끼는 좀 감정이에요. 이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이욕은 이 꽃에 느끼는 미적 체험이기도 하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감성이에요. 무언가가 사라지고 없어지는구나. 예. 이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욕의 글은 좀 어떤 무상성이 좀 많이 짙게 배어 있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되게 감동적인 이별 노래 같은 느낌도 드네요. 그죠? 꽃이 네. 진다는 노래도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김광석 씨 노래인 것 같은데. 아, 꽃이 진다네 그거요? 아니요, 그건 별이 그건 지는 아니고. 거고요. 아, 죄송합니다. 아, 별이 지는 거구나. 뭐 네, 꽃이 지네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뭐 꽃이 지든 하여튼 별이 지든. 네, 그럼 이제 이번에는 그 세 번 홍보동을 노린 이야기도 이제 꽃 이야기인데요. 이제 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홍보동이 진달래꽃으로 유명해요. 아, 네, 예. 그래서 여기를 세 번 놀러 왔는데 마지막 놀러 갔더니 꽃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오.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에서 뭐 꽃의 변화를 내가 알겠노라. 이거 한번 거기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 꽃의 변화를 내가 알겠노라. 늙은 것이 쇠하면 어린 것이 다시 번성하고 밴 것이 없어지면 새싹이 이어서 자라나는 것인즉 비록 성세에 다름이 있을지라도 또한 이처럼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는 없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아, 이것도 발전했네요. 네네, 그죠. 이것도 그래서 이제 꽃의 변화를 알겠노라. 늙은 것이 변하면은 번성하고 그러나 이제 또 하면은 성세가 이제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인데 예. 그러면서 뒤에 뭔 얘기냐면요. 홍보동은 1호부터 끝난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제 길어서 제가 그걸 삭제를 했는데 예. 무슨 얘기냐면은 홍보동은 진달래꽃이라는 것이 있음으로 해서 홍보동이었는데 예. 진달래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니까 홍보동은 1호부터 끝난 거야 라는 얘기를 하네요. 그래요? 홍보동이라는 동네가 진달래꽃으로 인해서 홍보동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이옥의 어떤 그런 정서를 보자면은 다 어떤 그런 꽃은 변하고 사라진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제 김 선생님이 예. 그 꽃을 보면서 꽃의 어떤 점에 주목이 되는 거예요? 그 꽃이 화려하게 펴 있는 걸 보고 주목을 하게 될 거예요? 다 진 거를 갖다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펴 있는 걸 주목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펴 있는 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예. 늘 이옥이 주목하는 건 뭐냐면은 오히려 꽃이 사라지는 거. 거기에 늘 주목을 하잖아요. 보세요. 누가 꽃을 보면서 변하고 사라지는 것을 인식을 해요. 그냥 꽃이 펴 있는 아름다움 자체를 보잖아요. 예. 근데 이옥은 오히려 꽃잎이 져서 사라지는 꼭 그 지점을 주목을 해요. 와, 이거는 되게 다른 감성이 느껴지죠? 예. 어떻게 보면 되게 음. 이게 범용적인, 그러니까 약간 한국적인 감성인 것 같은 게 아, 네. 노래를 들어도 이별 노래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사랑해서 좋아 죽겠다는 노래보다 아, 네네. 그런 느낌이 감성이 아닌가. 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근데 뭐 좀 다르겠지만 층위는 네,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오히려 또 감성이 예. 오히려 이제 그런 데 있지 않나, 그죠? 근데 어떤 사대부들의 이별, 글에서는 그런 그게 없는 게 거죠. 없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이옥의 그런 감성은 사대부의 감성이 아니라 예. 우리 어떤 그런 기층민들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감성을 좀 더 되게 미적으로 쓴 게 아닌가. 아, 맞네요.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시 연암리. 왜냐면은 이제 예. 계속 이제 이 연암과 비교함으로써 이제 이옥이 계속 더 이제 부각될 수 있어요. 예, 예. 우리 이제 박지원 선생은 이제 꽃에 대해 얘기한 게 있어요.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 무릇 군자가 화려한 꽃을 싫어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네. 꽃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니니 음. 모란과 작약이 바로 그렇다. 네. 모과의 꽃이 목련만 못하고 연밥은 대추나 밥만 못하다. 네. 좋습니다. 아, 그 꽃이 안 예뻐도 열매가 잘 열려야지 뭐 이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려한 꽃을 싫어하는 이유는 꽃이 크다고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야. 열매가 맺히는 꽃이 중요해. 모란과 작약 꽃만 크지. 그 오히려 이제 연밥이 대추나 밥만 못한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자본주의가 아니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이라는 실용주의? 사람의 예. 실용주의는 틀리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제가 저랑 같이 박지원을 공부를 하다 보면 연암의 실용성은
오늘날 말하는 천민 자본주의로서의 실용성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좀 실제적인 거를 중요하게 여긴 사람인데 여기서 실제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좀 삶의 보탬이 되는 것을 좀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백성들에게. 근데 저도 이해가 가는 게 저 시대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욕의 감수성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시인은 꽃에 열매가 없다고 하나지 말게나 열매가 없어도 인간 세상에서 꽃이 된다네. 네. 이거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저 연암 선생은 열매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욕은 열매가 없다고 하나지 마. 열매 없어도 꽃이 된다네. 요 감성의 차이를 알겠죠? 이게 참 둘 다 중요하고 네. 이게 둘 다 필요한 감성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연암의 요 실용적 태도가 오늘날처럼 그렇게 막 어떤 뭔가 이렇게 어떤 돈이면 다 돼. 네, 이런 네, 얘기는 그런, 아니라는 네, 걸 알겠습니다. 예, 그런 차원이 아닌 그런 실용이라는 걸 이해한다면 이제 연암의 저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태도와 또 이욕의 그 꽃을 꽃 자체로 바라보는 그런 미적 감수성의 차이가 정말 우리가 어떤 소중한 그런 어떤 이제 태도로구나 둘 다. 그렇죠. 이게 무가 이기고 지는 것 같지가 않고요. 네. 이제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둘 다 필요한 그런 그렇죠. 감성이고 좀 필요한 그렇죠. 내용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욕의 요 말이 참 더 멋져요. 그렇죠. 네, 열매 없어도 인간 세상에 꽃이 된다네. 예. 네, 그래서 저도 멋있네요. 요런 감성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바로 이욕이 이제 이런 사람이에요. 이 글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다면 예. 이욕은 꽃에서 저는 변화와 소멸을 발견했다. 이 변화와 소멸이 갖는 그 애상감, 예. 그 어떤 처연한 아름다움. 예. 저는 이제 처연한 아름다움이라고 말을 해요. 그거를. 그래서 이욕이야말로 고전 시대 최고의 탄미주의 작가이자 감성주의 작가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점을 발견해 난다면 특히 어떤 문학 쪽, 문장 쪽에서는 이욕을 계속 새롭게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탄미주의라고 하면 뭔가 왠지 좀 과할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이옥 선생의 글이 그런 서양의 탄미주의나 이런 거에 비할 정도로 이렇게 과한 면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뭐랄까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깔끔한 느낌, 절제된 느낌이 또 있어요. 네,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은 동서양의 감성 그래, 차이고 맞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사실은 또 다른 글을 읽으면은 이욕은 그 시대에 그렇다고 도덕 윤리를 막 벗어나고 또 이렇지는 않아요.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한계예요. 그러니까 제가 탄미주의는 너무 좀 적극적으로 해석한 거긴 해요. 탄미주의까지 가기에는 그거는 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덕률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조선 시대라는 한계상. 그러나 제가 여기서 탄미주의라는 말을 쓰는 거는 조선시대 그 어떤 그런 선비들이나 사대부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에서 보자면은 이욕은 굉장히 독특해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어떤 유미주의, 어떤 감성 이런 쪽이 아주 탁월하게 도드라진 작가다. 이제 이런 쪽에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좋은 꽃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매화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막 떠오르는 거는 한번 이제 지식 차원에서 우리 또 매화벽이 있었던 사람이 김일손이라든가 또 퇴계 선생도 그렇게 매화벽이 있어요. 퇴계 선생이 그 저 유언이 뭐냐면 죽을 때 저 매화에 꽃을 주어라. 이게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조선 시대 때 사대부들도 다 이제 꽃은 좋아했어요. 꽃을 좋아했고 조선 후기 때는 막 꽃 화해 열풍이 불어가지고요. 온 나라가 꽃에 미쳤다.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이었어요. 저도 사실 그 난이 막 2억짜리가 있더라고요. 2억이나 돼요, 그렇다고? 예, 이게 2억이고 2억인데 2억이 아니라 2억이나. 근데 아니, 야, 그 사대부의 상징 뭐 이런 건데 그 정말 그 사체 상징이 되었구나. 근데 생각해 보면 이옥 선생이 가진 그 시선으로 바라보는 뭐 그렇다고 뭐 난을 싫어하고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더 좀 뭘까 합리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위선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뭐가요? 사대부들이 이제 그렇게 뭐 어떻게 특별한 보면 꽃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 나는 이 꽃을 미혹되는 거 아니야? 나 그런 거. 이런 느낌. 그렇죠. 제가 너무 아니요, 핑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본능적인 거예요. 꽃을 좋아하는 거는 본능이라서 가까이 하는데 이거 좋아했다가 남들이 욕하잖아요. 너 완물상지야. 그러니까 이제 핑계 되는 거죠. 나 완물상지 아니야? 뭐 이렇게. 위선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이 사람들이 꽃을 좋아하는 건 본능적인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또
뭐랄까 좀 완만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예. 원만하게 정리를 한 원만하게, 걸로. 예. 네, 알겠습니다. 원만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예, 저희 3강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예, 내일 6시에 4강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